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LG전자의 휴대폰 매각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지금 섹터가 돌아가면서 순환매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새에 지금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짚어보고요. 그럼 뭘 잡아야 할까요, 이제? 자, LG전자 휴대폰 매각 소식이 또 떴죠. 이거 불가능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LG전자가 모바일을 포기할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LG전자 사장께서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LG전자 대표이사 CEO 권봉석 사장이 저기 주식 그 번호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이건 주식 기사입니다. MC사업본부의 사업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만 볼게요. 자, 보세요. 이메일을 통해 20일 입장을 밝혔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CEO급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관련 전담 스텝 부서가 진짜 방망이를 깎는 노력을 들여서 정말 탈고에 검증을 거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이메일을 통해 20일 입장을 밝혔다. 이메일로 밝혔대요. 최근 MC 사업본부를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임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촉발됐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주주라고 하면 개인 주주는 아니겠죠. 주주들이 약간은 좀 컴플레인을 했나 봐요. 여러 소문들로 인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급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러니까 뭐 뭔가 빠르게 처리를 했겠죠. 중략하고 또한 글로벌 시장을 글로벌로 키웠습니다. 국내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비즈니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모바일 사업은 이게 그 업계 용어로 커머디티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용품이 돼서 더 이상 차별화가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현재와 미래 경쟁력을 냉정하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수치타산을 봤을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최선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건 최선이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인셉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죠. 임직원들에게. 그래서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 뭐 매각도 있고 뭐 매각이 아니고 그냥 뭐 물적 분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모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검토도 안 깨죠. 결정된 건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사업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지금 약간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해지는 게 높은 안에 속하나 봐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고용은 유지되니 이게 왜 원칙적이죠? 이건 되게 신기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용 불안 느낄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너네는 관계없다. 이거는 굉장히 안일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안일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들어가서 본인의 꿈을 키웁니다. 뭐 월급쟁이로 그냥 부품으로 들어가서 굴려 먹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신의 커리어 패스 같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업 운영 방향이 모바일 사업을 매각한다 또는 모바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리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 너네는 고용이 유지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네는 어떤 걸 하든지 일을 할 거야. 라는 진짜 망상입니다, 이거. 이거 저 대놓고 욕하고 싶어요. 맞잖아요. 그분은 회사에 들어가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모바일 쪽에 커리어를 쌓기 위해 들어갔는데 너네들은 어차피 고용이 유지되니까 불안할 필요 없다. 너네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할 거다, 회사에서. 이거는 너무 회사 뽕에 찬 겁니다. 너네 어떻게 되든지 간에 LG에서 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네요. 이런 거에 뭐 선동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뭐 이제 결정이 곧 남아 있나 봐요.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계속 알려줄 테니까 외부에 휘둘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회사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너네들은 정말 회사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열정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해온 것처럼 그동안 뭘 해온지 모르겠지만 니들은 흔들림 없이 경영진과 함께 이때까지 잘 해왔잖아. 무슨 소리죠? 현재 상황을 의연하게 헤쳐나갑시다.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루머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현재 상황을 의연하게 헤쳐나가는 게 니들의 덕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네요, 이 내용이. 예, 여론 및 임직원 분위기를 위한 가스라이팅의 의도입니다. 그와 별개로 주가는 상승했죠. 예, 결국엔 재료로 쓰였다. 이게 지속적인 상승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4조면 한 지금 많이 4조 정도는 이미 올랐죠. 그래서 더 이상 상승은 조금은 얘들이 의도하는 수치적인 그거를 봤을 때 4조, 5조 정도 손해를 보는 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미래 가치를 봤을 때 10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40조에서 5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면 이 재료는 소멸되는 겁니다. 수치적으로요, 수치적으로. 섹터가 순환매 중입니다. 지금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제가 로봇 관련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께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아, 진짜 제 거는 꿈쩍도 안 해요. 어떻게 된 게. 하지만 저는 미래를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로봇주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위동조차 없고요. 양만 오릅니다. 양만 올라 지금. 그래서 사장님 거 시간에 팔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도 시간의 매도법을 잘 모르셔서 못 팔았습니다. 내일 떨어지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오르면 재수. 자, 현재 단계에서 신고가 종목 매매는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 이게 폭락이 오면 지금 현재 계속 아슬아슬 외줄타기 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지금 신고가 종목, 신고가 지수죠. 지금. 그래서 폭락을 한다. 만약에 폭락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반등도 빠릅니다.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던 종목이 반등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승했잖아요. 무언가 그 섹터가 각광을 받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면 그쪽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건 자명합니다. 근데 하락할 때 낙폭이 가장 큽니다. 사람들이 그 많이 상승했다는 건 매수세도 많이 몰렸고,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는 건 수급이 빠질 때도 굉장히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개미의 심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상승하다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을 팝니다. 저는 그 반대로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팝니다. 상승하고 있는 것들의 비중을 태워요. 저는 완전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개인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수익주인 걸 팔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새에 반대 매매가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 역대급 반대 매매라고 했던 게 1월 14일 7.0% 387억인데요. 어제 반대 매매가 7.8%였습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1월 14일보다. 그리고 326억 수치는 더 낮죠. 근데 미수금 대비니까 이미 1월 14일에 미수금이 털렸으니까 1월 19일에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은 올라갔지만 액수는 낮다. 하지만 반대 매매가 한번 쓰나미를 지나갔다. 수급이 너무 좋아서 이 반대 매매가 폭락을 이끌어내지 않고 어느 정도 받쳐주는 밑꼬리를 발생시켰다. 두시다. 큰일이다. 외신입니다. 샵 46이면 46번째 대통령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의미 없고요.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종가를 좀 봐야겠네요. 자고 일어나서. 넷플릭스가 소월 하고 있다. 굉장히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당연한 얘기죠. 넷플릭스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와보세요. 제 앞으로 모이세요. 자, 오세요. 여러분도 오시고 오세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넷플릭스는 저는 약간 큰 조정을 보이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넷플릭스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입니다. 그럼 너는 왜 안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예, 이번에 폭락하면 살게요. 근데 테슬라도 이렇게 얘기했다 못 샀죠. 예. 업종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는 굉장히 시끄럽게 일어나거든요. 언론에서 조명받고 다음 산업은 이거다, 이거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다른 얘기죠. 스탁이 높게 열렸다. 지금 상승하고 있죠. 네. P&G, United Earning 이제 실적 시즌이란 겁니다. 잭 마라고 하면 마윈입니다.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ADR, ADR은 그 증권 등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종목. 우리도 한국전력 같은 것도 막 있죠. 그 ADR이 그 슈팅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엔트그룹이 지금 상장이 중국 제재로 인해서 멈췄죠. API 인벤토리가 기다리고 있다. 센트럴뱅이란 얘기인데요. 지금 유가는 상승 중입니다. 근데 차이나 센트럴 뱅크, 피플 뱅크겠죠. 3.85%로 그 금리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캐나다도 똑같이 그렇고. 내신입니다. 4천만원 비트코인 상승장에 찬물 끼었나라는 건데요. 이 기사도 되게 재밌어요. 이걸 보니까 가상화폐는 아직은 폭락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사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모든 기사는 전 그냥 전제가 있어요. 모든 기사는 목적이 있답니다. 쿠이 보노. 모든 뉴스 기사는 목적이 있다. 자,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는데 재밌어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찬물 끼얹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용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리고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투자업계 일각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옐렌 전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반가상화폐 주의자로 유명하다는 점도 암호화폐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여주는 부분. 무슨 말이죠 이건? 국어도 못해 얘는. 암호화폐 규제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겠죠. 트럼프간이 더 센 옐런 왔다. 중국 불법 관행 맞서 싸울 것. 예, 중국에 좀 강경한 발언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당 공매도 금지 연장의 무게 2월 말 3월 초 결정. 그러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라며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 이거 잘하면 공매도 금지 연장 될 것 같네요. 잘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되면 시장이 다시 불마켓으로 바뀔 겁니다. 상승할 때마다 저는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거 이후에 나올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미 기간 코스피 12조 밀당 외국인은 구경 중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재밌어요. 국민연금 등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기사 실제로 그 검색해서 들어가서 이 기사 자체를 보세요, 웹페이지에서. 이 되게 재밌는 기사인 게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는데 이 기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볼드체, 그 진하게 폰트를 그 매기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는 기사가 약간 입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누가 먼저? 오늘 로봇 관련주 슈팅준 이유죠. 참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로봇 관련주는 저는 진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는 거의 모든 섹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섹터 순환매일 때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있죠. 예. 있죠. 전기차 안 가지고 있잖아요. 유사 전기차, 센트럴 모텔. 소부장 없잖아요. 없지. 뭐 없지 제가? 뭐 없는 거 하나 있는데. 다 있어. 태양광 없어. 이런 소리 한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 뉴스 없었고요. 바이든 취임식 취임 잘 되려나?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저 이거 처음 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개인이 색깔도 안 바꿨다 이 편태. 아휴.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늦게 끝나다 보니까 오늘도 자정에 들어왔어요. 자, 시장은 평온했다. 평온했다. 근데 결국엔 시초가를 깨고 떨어졌네요. 현대위아도 상승했다가 하락했더라고. 네, 제가 그 말 괜히 했나 싶습니다. 제가 큰 영향은 안 줬겠지만 시장에. 그래도 나비 효과란 게 있잖아요. 아무튼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은 누가 팔았냐? 연기금도 같이 팔았네요. 금융투자. 아, 오늘 선물을 봤어야 돼. 제가 선물을 못 봤다. 아, 못 보고 넘어간 게 맞네. 이거 내일 얘기해도 늦죠? 일단 여러분들도 선물이랑 콜 옵션, 그 풋 옵션 매도는 좀 보세요. 선물 옵션 포지션이랑. 한 번씩 보면 좋습니다. 외국인이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는구나. 반드시 주식 가지고만 자기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채권, 그 다음에 환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갖 투자재를 통해서 얘들은 모든 걸 다 더해서 수익만 나면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 손해를 봤어도 채권으로 이익을 보면 되고요. 선물로 손해를 봤어도 현물로 이익을 보면 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복합적인 투자 전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코스닥은 뭐 의심의 의지 없이 상승했고 제 코스닥 레버리지가 이제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맞죠? 확인 안 했는데 맞을 겁니다. 본전이거나 수익권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아무튼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을 좀 팔고 나갔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괜찮네요. 오늘 좀 괜찮네요. 이거
추세가 괜찮게 형성되었습니다. 내일도 코스닥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피가 좀 애매해졌네요. 코스피가. 이건 선물 포지션을 좀 봐야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좀 크게 줄었어요.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자 예탁금은 어제 건데 어제는 개인이 팔았거든요. 팔았는 거 더불어서 예탁금이 빠져나갔다는 건 돈을 뺐다는 건데 이거 싱크가 맞는 것도 좀 봐야겠어요. 이것도 좀 신뢰성이 나죠. 그냥 추세 자체는 맞지만 이 데일리 움직임은 좀 애매합니다. 지금 CMA 잔고랑 투자자 예탁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좀 지켜보시죠. 아직 증시 주변 자금은 130조다. 미증시 상승 중이고 지금 바이든 취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겠죠. 그럼 종가 지수를 보면 된다. 유가 오르고 원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MSCI 펀드 지수가 선행하고 있습니다. 선행하고 있어요. 선행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또 종가를 봐야겠죠.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